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의 연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인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2 중개대상 물입니다. 중개대상 물. 자, 문제를 읽고 OX 답을 체크해 보세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중개대상물인 5가지죠. 토, 건, 입, 광, 공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인데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즉 이 권리금이죠. 는 중개대상물 해당된다? 예, 중개대상물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해당하지 않는다. 자, 3번입니다. 가압류된 토지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지요. 가압류되었을지라도 토지니까 중개대상물 해당이 됩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지만 토지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토지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미등기건 불법 건축물이기도 건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해당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미채굴. 캐내지 아니한, 채굴하지 아니한 미채굴의 광물은 중개대상물 해당된다? 네, 중개대상물 해당하지 않지요. 미채굴의 광물은 국이죠. 국이고 광업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개체가 될 수 없어서 중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6번입니다. 네, 6번. 온천수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네, 중개대상물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7번입니다. 금전 채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중개대상물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점유는 중개대상물 해당된다? 네, 점유는 중개대상물 해당되지 않습니다. 9번입니다. 네, 9번.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그러네요. 자,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러면 일단 분양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예요. 뭐 105동, 뭐 407호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걸 분양권 그리죠. 분양권. 분양권은 중개대상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즉 등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네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해당이 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중개대상물 해당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네, 중개대상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집안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이렇게 철제 파이프를 묶어놨다는 얘기는 볼트를 풀면 토지로부터 분리돼 나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당연히 중개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 토지고, 그리고 공법상 제한이 있지만, 토지는 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특정 이런 말 나오고 장차 건축될 건물 그러면 이거는 분양권을 표현하는 거네요. 분양권은 중개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14번입니다. 네, 1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중개대상으로 해당된다? 네, 중개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자, 토건 입건공할 때 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그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분양권 글이죠. 자, 이 분양권은 그냥 요금, 이게 의의만 조금씩 달라지면서 계속 이제 기출문제로 지금 나오겠네요.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예, 분양권은 중개대상과 포함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자, 그러면 지금 공용 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 토지는 국유죠. 국유. 그래서 행정재산이 국유인 토지는 중개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건 입광공 안에 임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이 됩니다.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도 포함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네, 선박은 중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은 토, 건, 입광공이에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러는데 선박은 토, 건, 입광공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요게 지금 이제 24회 때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그럼 입주권은,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하면 이 입주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강제 철거 등으로 인한 입주권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입주권은 중개는 될 수 없다고 요구에 의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고 또 강제 철거 등으로 인한 입주권 같은 이런 거 21번을 미리 한번 보시면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이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요거네 입주권 이런 경우에는 중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20번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이것도 잘못됐고 또는 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답 없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세모 해가지고 잘못 출제됐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거 한번 봐주세요. 21번입니다. 자, 21번.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20번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입주권은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런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지위인 이런 입주권은 중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은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앞에는 이제 공장재단이 나왔었고, 여기는 이제 광업재단이네요. 자, 광업재단은 토건, 입광공 안에 들어가니까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23번.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자, 어쨌든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네요. 자, 그리고 등기만 안 된 거네요. 미등기 상태의 건물 또 중개 대상 해당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자, 요거를 임목 그러죠? 임목. 임목은 중개 대상 해당이 된다. 맞네요. 토건 입광공 안에 들어가니까 중개 대상 해당이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 가압류된 부동산은 중개 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토지 건물 같은 그런 부동산은 비록 가압류가 되어서 사법상 제한이 있지만은 가압류된 부동산로 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중개 대상 해당이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네, 26번. 동상 질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예,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요. 질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죠. 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 대상으로 된다. 중개 대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20톤 이상이 나왔었고요. 이제 또 미만으로 나왔네요. 자, 20톤 이상이건 미만이건 선박은 중개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네, 맞는 편이네요. 자, 왜냐하면 토지 따로 임목 따로예요. 토지 따로 임목 따로. 임목이 등기가 되면 토지와 분리돼서 별개의 부동산이 되죠. 토지 위에 이렇게 이제 임목이 있어 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수목은 토지의 원래는 일부분이죠. 그랬다가 이 수목이 이제 등기가 되면 임목이 되죠. 그럼 임목이 되면 토지와 분리돼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도 별개의 부동산이고 임목도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도의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이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로따로다. 토지 따로 임목 따로예요. 토지 따로 임목 따로다.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따로따로다. 자, 그래서 토지 따로 임목 따로이기 때문에 서로 미치지 아니합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자, 저당권은 임목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잘라낸 경우네요. 벌채한 경우입니다. 잘라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그럼 이제 원래는 이 나무는 토지의 정착물이죠.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무를 이제 인목이 이제 별도로 이제 등기도 했었는데 부동산인데 인목을 벌채해버리면 이 인목은 벌채하면 이제 토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동산이에요. 그래서 벌채한 경우에는 그 토지로 분리된 인목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인목일 때는 부동산이지만 이제는 잘라버리면 수목, 그냥 동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라내서 이 토지 위에 쌓아놓은 이 동산인 수목에도 저당권이익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니고 미친다. 그래서 원래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이렇게 인목을 잘라내가지고 토지에 이렇게 쌓아놨을 경우에는 그 저당권이 이 동산에도 미친답니다. 미친다. 예외다. 미친다. 자, 30번입니다. 자, 30번. 인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인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인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이것을 인목법과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르죠. 인목법과 법정지상권이다. 자, 예컨대 이렇게 토지 위에 이렇게 이제 인목이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토지 따로 인목 따로죠. 그래서 예컨대 갑이고 이제 인목도 갑의 소유예요. 토지 소유자와 인목 소유자가 동일이었다가 예컨대 갑의 채권자가 뭐 이 토지에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인목에도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 소유자, 인목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거 말하자면 뭐 토지 소유자는 을이 되고 인목 소유자는 만약에 병이 되었다.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인목 소유자한테 원래 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려면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니까 당신이 이 인목을 소유하려면 밑에 있는 이 내 땅을 사용하는데 내 땅을 사용하려면 나하고 사용 승낙이라니 동의 승낙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 동의 승낙 허락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오늘부로 나무 철거해 주시오. 잘라내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 그랬을 경우에 이 인목의 소유자는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이 인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신 땅을 사용한다는 약정한 바가 없지만 법률 규정, 법정이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목법에 당연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무 철거하지 못하겠소.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인목법과 법정 지상권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자, 31번 인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라고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32번.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인목이, 이제 이 지상권자가 토지 위에 이제 지상무 설자고 인목을 소유하고 있었나 봐요. 인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목에다 이제 저당무 설자고 이제 뭐 대출 받았나 봐요. 말하자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그 권리를, 이 지상권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